안녕하세요. 귀로 듣고 읽어주는 오늘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풍자와 논란의 아이콘, 좌파 진영 미디어계의 총수 김어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작가, 유튜버, 영화 제작자, 방송인, 팟캐스터이자 독립언론 매체인 딴지일보의 창립자인 그는 인터넷 1세대 저널리즘을 대표하며 등장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딴지일보가 창립되었고 방송 플랫폼을 통해 딴지라디오가 나오며 파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풍자와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쓰기를 통해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이후 시사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직설적이고 파격적인 화법들은 열렬한 지지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은 1968년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만 56세입니다. 초등학교는 부산에서 나왔으며 어린 시절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집안에서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반김주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라 인기가 많고 공부도 잘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수까지 하였으나 실패하고 홍익대학교 전기제어 공학과로 진학한 김어준은 군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병역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서울대 탈락 시 군대를 가야 하므로 홍익대를 선택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배낭여행에 푹 빠져 여행을 하며 많은 경험과 견문을 넓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어준은 대학 졸업 후 포항제철에 입사하였습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를 했으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겪었던 일들이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무리하게 진행되는 회식, 서류 복사나 하는 단순 작업들, 과도한 야근 등 소위 말해 회사에 목숨을 바쳐야 하는 노예 근성 같은 모습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거 기업의 문화들로 인해 큰 회의감을 느껴 8개월 만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1998년 딴지일보를 창간하였습니다. 처음 딴지일보는 조선일보의 안티라는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거리, 홈페이지 디자인 등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방문자가 없었지만 1년이 지난 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1999년 당시 언론사 영향력 순위에서 1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IMF 외환위기 시절 급변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딴지일보는 기성 언론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위선을 B급 코드와 풍자로 까발리는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를 제시하였기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김어준은 2000년대 초반 딴지라디오라는 인터넷 라디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딴지일보의 성공으로 인해 김어준은 날카로운 풍자, 비속어와 유머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이미지 등 인터넷 문화를 선도하는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독특한 필력은 어록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했는데 직설적이고 흡입력 있는 문체를 자랑했습니다. 딴지일보는 마냥 잘 나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딴지일보는 서서히 인기가 사그러들게 됩니다. 딴지일보와 성향이 잘 맞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에 대한 풍자, 비판을 하던 딴지일보의 위치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김어준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빚을 지게 되며 당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간견을 나가거나 상담을 나가며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자연스럽게 딴지일보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꼼수다로 유명세를 크게 얻었는데 나는 꼼수다라는 명칭은 이명박의 비리가 마치 꼼수처럼 교묘하고 촘촘하다는 뜻에서 지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했던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에서 착안하여 장명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4월에 방송을 시작하여 1년 반 정도 이어졌고 팟캐스트 다운로드 세계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는 당시 시대 흐름과 맞물려 대박을 치게 되며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매체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인기는 잠시였고 방송 내용의 사실 확인 부족, 특정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여러 차례 고발을 당하게 되었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이것으로 김어준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2016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5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일일 팟캐스트 다운로드 몇백만을 찍게 되고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2위에 등극하는 등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향력 있는 언론인 부문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너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이후 청취율 단독 1위, 방송 누적 다운로드 수 9억 회를 넘어가며 온라인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타 언론사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할 때 TBS 또는 모 라디오 방송이라고 언급하였지만 나중에는 풀네임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김어준은 계엄 선포 후 바로 36시간 은신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해제를 한 이후에도 조용히 은신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무실로 버스 2대, 트럭 1대, 무장 계엄군 몇 명이 도착했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당시 새벽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 인근 CCTV에 군인 20명의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계엄령에는 언론을 통제하라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좌파 성향을 가진 김어준이 유일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계엄 당일 김어준 체포를 두고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체포 명단에 올라와 있던 유튜버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착각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직접 법정에서 밝힌 사실인데 체포 대상자 명단이 많이 허술했다며 이와 같은 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구두로 전파되다 보니 김어준을 김호중으로 착각하여 잘못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가수 김호중은 음주 운전 뺑소니로 수감 중이었다고 합니다. 김어준을 두고 요즘 말이 많습니다.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졌다는 비판이 생기고 있는데 민주당 위에 유튜버 권력이 있다, 김어준에 중독된 여당 등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김어준은 약 220만 명 구독자가 있는 친민주 유튜버 중 최대 규모의 유튜버이고 계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이나 제안을 민주당 쪽에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챙긴다는 등의 상황이 자꾸 연출된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큰 흐름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정치인, 사회적 이슈, 경제 이슈 등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요동칠 때마다 그는 날카로운 비판과 통찰력으로 풍자를 해왔습니다. 또한 남들이 보지 못한 지점을 먼저 짚어내기도 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왔고 지금도 그의 한마디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력이 생긴 만큼 그는 예전보다 언행을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여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우리 사회의 진실을 드러내고 바로 잡으려는 치열한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어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